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시간대에 출산한 친딸과 며느리. 시어머니가 병원비 800만 원을 선뜻 낸 쪽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친딸이 아니라고요? 25년간 굳건하게 쌓아온 가족의 성이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조각조각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55살. 남편을 잃은 지 3년째인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남긴 퇴직금 8천만 원이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슬하의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녀는 스스로를 공평한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첫째 딸 민지 32. SKY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과장으로 연봉 7천만 원. 남편 재현 씨는 정보기술 대기업 팀장으로 연봉 9천만 원. 강남 대치동 35평 아파트 시세 15억, 외제차 2대, 해외여행 1년에 3번.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승자의 삶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 30살. 5년 전 결혼해 경기도 평택의 작은 빌라 전세 1억 5천에서 며느리 유진 씨와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중소기업 사원으로 연봉 4,500만 원, 유진 씨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 온기를 운영하며 월 순수익 200만 원 남짓. 불안정했지만 매일 아침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늘도 행복하자라고 말하는 부부였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숨길 수 없는 편애가 있었습니다. 딸 민지를. 민지야, 엄마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좋은 거 사 먹어. 민지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SKY 대학 나왔잖아. 민지 남편은 정말 능력 있어. 우리 사위 복 많이 받았어. 그런데 준호에게는 준호야, 너 벌써 30인데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언제 승진해? 며느리 카페는 장사 잘 돼?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망하는데? 너희는 돈 좀 모아. 엄마가 언제까지 도와주겠니? 며느리 유진 씨는 5년간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누구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8가지 반찬을 준비했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3층 생크림 케이크를 직접 구웠으며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일 3시간을 운전해 달려가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눈에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지. 시댁 식구 챙기는 게 며느리 도리지. 반면 민지는 명절 당일 정오에 빈손으로 나타나 엄마 나 피곤해. 좀 쉬어야겠어라며 안방에서 낮잠을 잤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백화점 상품권을 문자로 송금했습니다. 수진 씨의 반응은 우리 딸은 바쁜데도 챙겨주네. 얼마나 고마워. 지난 2월 어느 토요일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병원에서 확인했어. 수진 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정말? 어머, 드디어 우리 외손주를. 민지야, 당장 회사 그만둬. 몸조리 해야 해. 엄마, 괜찮아. 나 과장인데 쉽게 못 그만둬. 안 돼. 아기가 제일 중요해. 엄마가 영양제 사줄게, 한우도 사줄게, 뭐든지 해줄게.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민지 집으로 달려가 300만 원어치 임산부 영양제와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몸조리 잘해. 엄마가 매주 찾아올게.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일요일 오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진이도 임신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민지 누나랑 사흘 차이래요.
수진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약 3초의 침묵. 아, 그래. 축하한다. 몸조리 잘하라고 해. 엄마, 그런데 유진이가 입덧이 심해서 카페 문을 자주 못 열어요. 수입이 줄어서. 준호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남편이 더 벌면 되잖아. 전화를 끊은 수진 씨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내 동생도 임신했대. 근데 엄마는 내가 더 걱정돼. 너는 예민하니까. 임신 7개월이 되던 9월 첫 주. 민지 부부가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수진 씨를 초대했습니다. 테이블당 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나오는 곳이었죠. 엄마, 우리 출산 준비 중인데 좀 힘들어. 민지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재현 씨가 태블릿을 꺼내 엑셀표를 보여줬습니다. 출산 예상 비용. 산후조리원 2주 1인실 700만 원. 아기용품 유모차, 카시트, 침대 등 300만 원. 신생아 의류 80만 원. 산모 의류 및 용품 70만 원. 육아도우미 첫 3개월 450만 원. 예비비 100만 원. 합계 1,700만 원. 우리가 벌긴 하는데 아기 나오면 집도 40평 이상으로 옮겨야 하고 차도 SUV로 바꿔야 하고 육아도우미도 써야 하고. 엄마, 우리 도와줄 수 있어? 재현 씨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이 든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데 초기 비용이 너무 커서요. 수진 씨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 걱정 말고 애 낳는 데만 집중해. 엄마가 1,500만 원 줄게. 카드로 긁지 말고.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사랑해. 역시 엄마야. 그로부터 정확히 8일 뒤, 준호가 혼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였는데 얼굴이 파리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유진이가 병원에서 조산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태아 몸무게가 기준치보다 낮고 유진이 혈압이 높아져서 큰 병원으로 옮기래요.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반 분만보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더 들 것 같아요. 엄마, 저희 지금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어요. 카페 매출이 떨어져서.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엄마,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3달 안에 꼭 갚을게요. 야근 수당 받아서라도. 수진 씨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직도 200만 원도 없어. 남자가 가장이 애 하나 낳는데 돈 걱정을 어머니한테 하니? 죄송해요. 내 누나는 돈 달라는 소리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챙겨줬어. 그런데 너는 어른이 됐으면 스스로 해결해야지. 엄마가 언제까지 너희 뒤치다꺼리 해주겠니?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수진 씨는 준호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남자가 무능하니까 저 모양이지. 며느리가 카페나 한다고 돈을 제대로 벌겠어? 10월 17일 새벽 2시 53분. 수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진통 시작했어. 병원 가야 해. 민지였습니다. 당장 간다. 수진 씨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택시를 타고 강남의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분만실 앞에서 사위 재현 씨가 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지가 지금 진통 중이에요. 우리 딸 괜찮아? 많이 아파해? 그때 새벽 4시 12분 진동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유진이 양수가 터졌어요.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데 조산이래요. 아기가 위험하대요. 수진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 민지 봐야 하는데. 오전 8시 32분. 민지가 3.2kg의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엄마, 손녀야 손녀. 딸이래. 수진 씨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민지가 엄마가 됐네. 그 순간 휴대폰에 준호의 문자가 15통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 437 엄마 병원 도착했어요. 새벽 512 유진이 지금 분만실 들어갔어요. 오전 758 아들이에요. 근데 아기가 인큐베이터 들어갔어요. 오전 805 의사 선생님이 미숙아라 2~3주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대요. 오전 815 엄마. 무서워요. 아기가 너무 작아요. 오전 828 엄마 연락 안 되시네요. 혹시 누나네 병원이신가요? 수진 씨는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나중에 전화하지 뭐. 사흘 뒤. 민지는 강남 신사동의 럭셔리 산후조리원에 입실했습니다. 하루 50만 원짜리 1인실,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 전담 간호사, 한의사 진료, 프렌치 산후시까지. 수진 씨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가 손녀를 안고 행복에 겨웠습니다. 우리 손녀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할머니 닮아서 그래. 그날 저녁 7시 집에 돌아온 수진 씨는 현관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준호를 봤습니다. 얼굴은 70대 노인처럼 헬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병원비가 800만 원 나왔어요. 뭐? 아기가 미숙아라서 인큐베이터에 2주 이상 있어야 하고 유진이는 산후 합병증으로 일주일 더 입원했어요. 제가 카드 긁고 비상금 다 쓰고 유진이 부모님께도 100만 원 빌렸는데 300만 원이 모자라요. 준호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병원에서 3일 안에 돈 안 내면 퇴원시킨대요.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수진 씨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잔액 150만 원. 준호야, 엄마도 돈이 없어. 민지 산후조리원에 700만 원, 아기용품에 300만 원, 육아도우미 계약금에 200만 원 썼어. 통장에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그럼 그 150만 원만이라도. 그건 엄마 생활비야. 엄마도 먹고 살아야지. 그것마저 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수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장남이면서 이 모양이니? 사내가 애 하나 낳는데 돈도 없어. 며느리 카페는 돈을 안 벌어. 차라리 유진이 보고 카페 정리하고 회사 다니라고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다음 날 오전. 수진 씨는 시장에 가는 길에 은행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현금 입출금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산후 일주일밖에 안 된 몸으로 헝클어진 머리, 헬쑥한 얼굴,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넣고 빼고를 반복했습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냉정한 기계음만이 반복됐습니다.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수진 씨는 그 모습을 5분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누구 주든 무슨 상관이야. 민지는 내 친딸이잖아. 며느리는 남의 집 딸이고. 그로부터 3주 뒤 민지는 산후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오전 10시에 민지 집을 방문해 손녀를 돌봤습니다. 반면 준호 부부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기가 퇴원했다는 소식만 문자로 왔을 뿐. 어느 토요일 오후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집 팔았대. 뭐? 집을? 응. 전세 1억 5천짜리 빌라 팔아서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원룸으로 들어갔대. 병원비 메우려고. 수진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준호가 민지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누나, 우리 이사했어. 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빌라 401호. 보증금 3천에 월세 45만 원. 10평도 안 돼. 근데 괜찮아. 우리 셋이 있으면 되니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걱정하실까봐.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준호한테는 안 도와줬어? 그건 준호가 스스로 해결할 일이야. 엄마가 나한테 준 1,500만 원이면 준호 병원비 다 낼 수 있었잖아. 300만 원만 줘도 됐잖아. 민지야, 넌 엄마 딸이야. 며느리랑은 달라. 민지가 손녀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며느리야.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1,500만 원 주고 작은 시누이한테 300만 원 안 준다면 나도 서운할 것 같아. 아니, 화날 것 같아.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 뒤 추석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당연히 민지 집에서 명절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올해는 시댁 가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럼 엄마는? 준호네 가면 되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진 씨는 준호 부부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찾아 도착한 곳.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4층. 숨이 차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들어온 곳은 10평도 안 되는 방 하나. 작은 부엌 욕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표. 병원비 대출 800만 원 금리 7.9% 5년. 생활비 대출 1,200만 원 금리 8.5% 5년. 전세 대출 5천만 원 금리 4.5% 7년. 총 대출액 8천만 원. 월 상환액 89만 원. 준호의 월급이 400만 원. 유진의 카페 수입이 200만 원. 월세 45만 원, 대출 상환 78만 원을 제하면 377만 원. 수진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유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산후 2달이 지났는데도 몸무게가 회복 안 된 듯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송편 빚었어요. 맛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재료를 좋은 걸로 못 사서. 준호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좀 봐. 많이 컸지? 이제 6kg 됐어.
아기가 작은 손으로 공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아기를 안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기,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수진 씨는 강남의 민지 집과 평택의 준호 집을 번갈아 오가며 삽니다. 민지의 손녀는 300만 원짜리 명품 유모차, 해외 브랜드 아기 옷, 400만 원짜리 아기 침대, 주 5회 영어 학습지. 준호의 손자는 중고장터에서 산 10만 원짜리 유모차,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세트 옷, 유진이 손수 만든 아기 침대, 도서관에서 빌린 그림책.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지는 요즘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반면 준호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유진이가 만든 샌드위치예요. 엄마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 추워졌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 좁은 원룸에서 4,200만 원의 빚을 갚아가며 수진 씨는 이제 압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딸이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니며 인색했다고 해서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얼마 전 수진 씨는 준호에게 300만 원을 조용히 송금했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병원비 보태 써라. 엄마가 잘못했다. 그날 밤 8시 준호 부부는 아기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